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 하이킥 하프타임 120만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아, 이제 한번 체크해 봐야죠. 뭐요? 109만이네요. 아직도? 아, 그래요? 네, 네, 네. 이게 좀 정체됐다가 네, 또 이제 좀 이제 올라가는데 계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구독을 하셨겠지만 좋은 클립들은 이렇게 공유를 해서 해주시면은 그게 그렇죠, 또 다른 뉴스 하이킥의 힘이 되는 일이거든요. 네. 우리 오윤혜 씨 나온 클립도 다 따로 우리 정성스럽게 갈무리해서 매일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끔씩 금요일에 리허설 우리 궁금한 맞아요. 음악회 하면서 하프타임 좀 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어디 마트, 네. 미용실 이런 데서 잠깐 전화 연결한다거나 네. 했는데 요즘은 그냥 계속 쭉 하고 있어요. 슬쩍 제가 여쭤봤거든요. 피디님한테. 예. 금요일날 좀 쉬는 날 없냐? 피부과도 좀 가고 목욕탕도 좀 가고. 네. 근데 전혀 없으신 계획인 것 같아요. 아마도 쭉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괜찮습니다. 대체로. 가열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철 체력. 그때 한번 잠깐 아프시고 난 다음에는 네. 아주 멀쩡합니다. 멀쩡하게 정말 쭉쭉 달려오시는데 네. 강철 체력 오윤혜가 본 오늘의 뉴스는 아무래도 양파남이라고 별명을 지어드렸죠. 우리 아, 이동관. 이거 유행된 것 같아요. 아, 매불쇼도 그래요? 가보니까 양파남 이동관 시리즈 1, 시리즈 2 매일 양파남이라고 나오더라고. 아, 진짜요? 예. 어머나, 또 뉴스 하이킥의 힘이 이렇게 크군요. 오윤혜의 힘입니다. 이동관 특보 관련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제가 네. 엄마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학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너무 관심이 높은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2012년도 그러니까 이동관 아들 학폭이 있었던 같은 해에 두 차례 학폭위가 열린 것이 확인이 되었다. 네네. 그런데 개최된 사유를 보니까 장난감 총으로 위협을 했고 또 하나는 신체가 작다고 놀리자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렸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진 않았고 상호 간의 사회 사과와 용서 등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도 2012년 이후에도 쟤는 원래 인사도 안 하잖아 등 감정 섞인 말 또 째려봐.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 네. 이렇게 되게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도 학폭위가 열려서 심의했다라고 장 의원이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또 저 같은 경우는 잘 까먹잖아요. 그렇다면 이동관 아들은 과연 어떤 학폭이 있었는지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피해당한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땡땡 아들이죠. 작년 3, 4월부터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고 선택 과목 시간에 복싱 헬스를 배운 뒤 연습한다며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이 땡땡은 친구와 저를 같이 불러서 어떨 때는 나보고 친구를 때리라고 말하고 때리지 않으면 안 때린다고 나를 때렸다. 저는 그 장면이 가장 잔인하죠. 잔인하죠. 네. 야, 너 A와 B를 두고 야, 친한 A, 친구인데. B 때려. B, A 때려. 안 때려? 그렇게밖에 못해? 그리고 이 땡땡은 기숙사 복도에서 친구 누구누구와 싸움을 하라고 시켰고 싸우지 않았는데 그럼 둘 다 맞아야겠네 하면서 이유 없이 때렸다. 나와 다른 친구를 부하라고 생각하는 듯 나를 좀 즐겁게 해줘라. 친구 때리고 오라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켜놓고 하지 않으면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폭력을 행했다. 그리고 이 땡땡은 손톱을 내 침대에 깎고 침대 곳곳에 뿌려놓거나 시험 기간에 깨워주지 않았다며 자기 잘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았다. 네, 요 내용은 소위 그 진술서에 나왔던 피해자가 내용이고 네. 피해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기의 기억도 있고 다른 사람의 기억도 있고 또 조금 과장되고 왜곡된 부분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폭력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몇 차례 열렸던 학폭위에서는 폭력이라기보다는 째려봤다, 놀렸다, 장난감 총으로 위협했다. 이렇게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도 학폭위가 원칙적으로는 열리게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까지 피해 정도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폭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저는 본질은 생각하거든요.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학폭위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이동관 씨가 김승유 이사장에게 전화를 하거나 네. 어머니가 뭐 학교에 찾아가서 문제 제기를 한 교사들이 누구냐 네. 이런 걸 물어봤다거나 즉 권력이 개입하여 학폭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 네,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장희연은 이동관 특보 아들은 미꾸라지처럼 학폭이 개최도 없이 전학으로 빠져나갔는데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전학이 불이익이 아니라 특혜로 작용한 것은 아닌가라고 이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전학 갔을 때 전학 이후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서 전학 네. 사유를 네. 자사고가 특목고, 하나고가 자사고 특목고라서 영어 실력이 자기가 딸려서 네. 적응할 수 없어서 갔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네.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담임 전결 사항으로 담임이 그 확인서 써서 전학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확인서 하나고등학교에서 쓴 적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관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선도위 결정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었으나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이동관 씨 입장문 냈거든요. 네. 선도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도위는 이런 학폭 사건에 대해서 처분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열리지도 않았고 네. 선도위에서 전학 조치를 결정할 수도 없고 담임 교사가 결정해서 그걸 따랐다라고 하는데 담임 교사가 결정하고 문서로 남기지도 않았어요.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잘못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드네요. 아니요. 이 핵심적으로 전학 간 이유,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이유 이런 부분은 이동관 씨 해명이 지금 사실관계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다. 이렇게 가해 정도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이동관 씨 양파남이 이렇게 또 얘기했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네. 하나만 더요. 네. 이동관 오늘 경향신문이 단독으로 오후 4시경에 나왔는데 네네네. 이동관 씨가 책에다가 공저자 출간 저서에서 경찰을 칼찬 순사로 인식하고 87년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법전 무시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이 심어졌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87년 민주화 투쟁은 네. 87년 민주화 투쟁을 법을 함부로 어겨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그런 결과, 그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87년 민주화 투쟁을 폄훼하는 거죠. 그 목숨 걸고 민주화 투쟁에 목숨 바친 분들에 대한 이거는 엄청난 폭력 그렇죠. 아닙니까? 예, 엄청난 폭력입니다. 끔찍한 또 이렇게 가치관을 갖고 계시는군요. 예. 그 딸이라서 낙태하려고 몰래 낙태할 병원 찾아다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네. 정말 이분이 까도 끝이 없네요. 양파단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강행된다면 이거는 반드시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혀내고 또 소명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또 두 번째 조용한 내주를 약속하셨던 김건희 여사님이 네네. 서울국제도서전을 굉장히 또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엊그제 있었더라고요. 코엑스에서 시작이 됐죠. 이때 네. 가서 개막식 축사를 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국 출판 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네. 부커상이라고 할 만한 그 채식주의자도 부커상을 수상했고,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제 번역에 관련된 예산을 되게 크게 하면서 맞아요. 국내 출판사들이 굉장히 르네상스로 맞이해가지고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최근에 있는데. 우리가 그 채식주의자 한강 씨 부커상 받았고 네.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문학계 노벨상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네. 하는데 그다음에 정보라 작가라는 분이 저주토끼라는 책이 최종 후보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 예. K 문화, K 뭐라고 해야 소설, 될까? 문학? 소설. K 문학. 네,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문학계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을 받고 있는 오정희 소설가가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면서 서울국제도서전에 불참하겠다 또는 이거에 대해서 항의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작가님들이 계셨어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 축사가 있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 경호법을 이유로 이 도서전 당사자들이 쫓겨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송경동 시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커상 최종 후보로 주목받은 저주토끼의 저자 네. 정보라 등 10여 명의 문학가들이 네. 가서 오정희 씨는 안 됩니다. 홍보대사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최 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지가 들려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법 이유로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 경호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설가 황정은 씨부터 시작해서 오은신, 북토크 사회를 맡기로 했던 가수 이랑 등등이
인간을 넘어 인간으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이런 사건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다 하면서 불참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 번역 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아져서 승승장구했는데 뭐 윤 정부 들어서 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었어요. 김건희 여사가 축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작가들 너무 자랑스럽고 문학의 힘이 너무 대단하고 책의 힘은 그 문학의 힘의 바탕이 된다. 네. 그런데 참고로 지난 한 해 대통령실 도서 구입비는 빵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통 사람들이 취미가 없을 때는 취미가 뭐예요? 그러면 독서입니다 이러는데 네, 책 읽기. 막걸리입니다 하시니까. 네. 서울국제도서전의 정말 주인공 분들이 축하받아야 될 이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런 아이러니. 예, 말과 행동이 좀 일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예, 3부에서는 취임 100일 맞는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평가 국민의힘 5선 장경태 의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앞타임은 여기까지.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